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12월 2주차 일정에 변화가 생겼죠. IST가 공모를 철회함에 따라서 온코크로스와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환불금은 듀켄바이오, 키움제시포스펙, 신한제십 4호스펙의 전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IST와 키움제시포스펙, 듀켄바이오까지 3개 종목의 상장일이 다 겹칠 예정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IST가 빠져주면서 듀켄바이오와 키움제시포스펙 2개가 붙겠습니다. 일정부터 다시 정리를 하시고 오늘 공모가가 확정된 듀켄바이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국내 1위의 의약품 유통회사인 지오영의 자회사고요. 방사성 의약품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오영은 우리가 한창 코로나 마스크 대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2021년에 지오영의 자회사인 케어캠프의 방사성 의약품 사업 부문과 듀켄바이오가 합병을 진행을 했고요. 지오영이 듀켄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듀켄바이오를 인수하던 시점의 지배 구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는 지오영이 듀켄바이오의 지분 54.2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지금 크게 당장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회사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란 우리가 셀비온이라는 회사를 살펴볼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특정 암 종양에만 들러붙는 물질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탑재시켜서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을 얘기합니다. 자, 표에 회사의 주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FDG라는 제품입니다. 악성 종양을 진단할 때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앞에서 방사성 의약품은 특정 암종에 잘 달라붙게끔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회사는 포도당 유사체인 FDG를 환자 몸에 주입을 시키고요. 이 포도당은 정상세포보다는 종양세포에서 더 높은 대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들어가서 종양세포에 들러붙어서 주위에서 막 활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펫CT 결과상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성 종양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악성 종양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간질 진단용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FDG를 생산하는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듀켄바이오와 퓨처캠, HDX, 카이바이오텍 정도가 있는데요. 회사는 생산량 기준으로 암 진단제 시장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이고요.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인 뉴라체크와 비자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치매를 진단할 때도요, 펫CT를 찍어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여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회사의 제품이 진단용으로 확인이 된다, 활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듀켄바이오랑 퓨처캠이 있는데요. 듀켄바이오가 시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대부분을 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점유율 9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밖에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전립선암 재발, 전이를 진단하는 데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암 진단과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으로는 점유율 1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회사에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치매 진단제 제품의 매출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개발한 치매 신약이죠. 레켐비가 23년에 허가를 받았고 이번 달에 국내에도 출시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레켐비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요, 펫CT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여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펫CT 촬영에 사용되는 진단용 의약품을 듀켄바이오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레켐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엄청 고가의 약품이긴 하지만 가격과는 상관없이 투약을 하겠다라는 대기 환자들이 이미 엄청 많고 그 환자들로만도 현재 듀켄바이오의 생산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회사 측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방사성 의약품 CDMO 비즈니스와 또 진단을 넘어선 치료제 개발입니다. 우선은 CDMO 사업은 왜 진출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전립선암 치료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방사성 의약품이 상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방사성 의약품들은 반감기가 짧고 동위원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도 올해 공급난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약사들의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미리 이 CDMO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2개와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1개는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진단을 넘어서 치료용으로 개발 중인 방사성 의약품은 내년에 국내에서 임상 3상을 개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치료용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방사성 의약품 R&D 업체인 라디오 DNS 랩스를 인수하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기술 수출 실적이 있더라고요.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중국과 호주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방사성 의약품은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짧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사용하기 직전에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듀캠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국내 최초로 방사성 의약품을 해외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실적도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꽤 탄탄하게 23년과 24년 3분기 누적으로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상용화된 신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데다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모가 어떻게 산출했을까요? 우선은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PSR을 썼더라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비교 기업으로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들과 국내에서는 퓨처캠을 선정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SR은 16.48배를 산정했습니다. 퓨처캠의 PSR이 보시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포함한 게 꼼수는 아닌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듀켄바이오의 24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액인 약 355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2431원을 도출했고요. 할인율 39.80%에서 30.99%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2,300원에서 14,100원을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주요 경쟁사 중에 하나인 퓨처캠과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 실적 면에서는 듀켄바이오가 23년과 24년 3분기 기준 모두 앞서긴 하거든요. 매출액도 그렇고 듀켄바이오는 흑자고 퓨처캠은 적자고요. 근데 퓨처캠은 12월 6일에 봤을 때 시가총액이 3,886억 원이었고 듀켄바이오는 하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5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밸류상으로 부담은 약간 덜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요즘 중요한 것은 밸류가 아닙니다. 수급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작은 수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소형 사이즈인지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은지 요 2개가 굉장히 핵심 요소란 말이죠. 근데 듀켄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굉장히 크고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화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코넥스에서 주가가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 종가는 11,680원으로 하단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공모가는 당연히 밴드 하단보다는 추가 할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할인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코넥스 이전이라는 단점을 뛰어넘으려면 생각보다 더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47.73대 1, 26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MNC 솔루션보다는 참여한 기관이 조금 더 많긴 했네요. 아무튼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19개 기관을 빼고는 전부 다 하단 미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000원과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많이 분포를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라이브에서 청약 끝나고 편하게 몇몇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차트 보면서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은 10,000원 정도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공모를 성공시키려면 8,000원 정도에는 잡혀야 될 것 같다. 기관들도 생각이 비슷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모가는 하단보다 35%나 낮은 8,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확약은 건수 기준 0.38%, 수량 기준 0.02%를 기록합니다. 딱 한 개의 기관이 6개월에 9,000주를 신청을 했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안 좋았고, 네, 공모 개요를 확인하겠습니다. 8,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14억 원, 시가총액은 약 2,27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네요. 상장은 12월 20일 키움 제10호 스펙과 동시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입니다. 4만 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17,800주가 배정됐는데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02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를 해보죠. 주식 총수의 38.35%가 즉시에 유통 가능한데요. 금액으로는 약 873억 원으로 여전히 무겁기는 하고요.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06%나 됩니다. 기존 주주는 최대 주주인 박땡땡 씨, 개인들 그리고 벤처금융도 있긴 하지만 기타 소액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아마도 코넥스에서 거래한 주주들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1번, 우선은 현재 코넥스 거래 가격과의 괴리율, 그리고 2번, 기존 주주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 워낙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상장일에 물량 떠넘기기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나 코넥스 거래 주주들의 투자 단가가 얼마인지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준가 마법. 우리가 바로 앞전에 HNS 하이텍이라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기억하실까요? 그 친구가 공모가보다 기준가가 오히려 낮아진 굉장히 낯선 케이스였거든요. 아무튼 기준가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모가와 기준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의 기준가가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기준가 마법이라고 하죠. 자, 먼저 괴리율부터 보시면 예전에는 막 괴리율 대비해서 상장일에 더 잘 오르는 코넥스 종목들도 많았어요.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가벼웠고요. 그 당시에 수급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HNS 하이텍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그 당일에는 괴리율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째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상장 전날에는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이게 공모주 상장일 성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반영된 결과였어요. 자, 듀켄바이오는 12월 9일 종가 기준 괴리율 46% 꽤 벌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모가가 엄청 낮게 잡혔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서도 주가가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주가 추이는 더 체크가 필요해요. 자, 다음으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월봉으로 차트를 쫙 당겨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는 36,550원을 찍기도 했었네요. 아무튼 제가 일자로 선을 쭉 그어둔 부분이 공모가 8,000원 부근이고요.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둔 부분이 공모가보다 아래 가격에 거래한 투자자들 되겠습니다. 밑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까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거래한 주주가 아주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행입니다. HNS 하이텍은 공모가 아래에서 매수한 기존 주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뒤로 수익 실현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더 빠졌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6,509원입니다. 그래서 VC, 벤처금융이나 그 밖의 주요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여전히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나 발행사 측이 8,000원까지 대폭 할인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그들의 단가가 막 8,000원보다 높았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다음으로 기준가 마법이 가능할 것이냐. 기준가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케이스가 3개가 있었고 듀켄바이오는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할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자, 그럼 여기서 코넥스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상장 전일 30일간의 종가 평균과 12월 19일 상장 전날 종가 중에서 낮은 가격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됩니다. 제가 22일간의 평균을 내보니까 15,654원이더라고요. 8,000원 대비해서는 96%나 높은 상황.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8,000원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가정을 해도 평균치는 꽤 높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코넥스 시장 가격은 12월 19일에 종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테니까. 이때 이 19일에 종가가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기준가 마법의 효과도 크지 않을 거고요. 거의 없을 거고요. 혹시 이때 괴리율이 30%를 넘게 벌어진다면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좀 정확한 예측은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퓨처캠이랑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듀켄바이오의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2,276억 원, 퓨처캠은 오늘자 시가총액이 3,406억 원 정도입니다. 퓨처캠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제 임상 성공 기대감을 받으면서 매우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진단용보다는 치료용 방사선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가 가능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듀켄바이오는 진단용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치매 신약 레켐비 출시로 치매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PSR 배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상황상 몸을 좀 사리는 게 좋은 시점이기는 하기 때문에 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본다면 듀켄바이오의 되는 조건으로는 밸류와 상관없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거, 그리고 흑자이면서 그나마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지는 않은 밸류 같아 보이는 거,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 꽤 많다라는 거, 이 정도가 있겠고, 아쉬운 조건으로는 사이즈가 여전히 무겁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어찌됐든 간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상장에다가 환불 4일이라는 단점까지 있어서 요건 뭐 완전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패스하실 거면 패스하시는 거고,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저 세 가지 부분에 큰 점수를 줘서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하는 거고, 자료를 종합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11일과 12일에 상장을 하는 스펙들의 성과가 좋다면 안전추구형들은 그냥 키움 10호나 신한 14호 스펙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고요. 아무튼 앞에서 얘기했던 포인트들 정리해둔 표니까, 정리해둔 장이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에 35만 7,500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7만 8,750주입니다. 기본 등급 기준으로 청약 한도는 11,900주까지고요. 증거금으로는 4,76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도가 높진 않네요. 최소는 10주, 증거금 4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듀켄바이오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자체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서요.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방사선 의약품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는 한번 참여를 해보고 상장 후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할까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들겨 맞는 국내 증시와 맞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온코 형제들의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